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바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GLP-1 다이어트 약입니다. 진짜 살이 빠질까? 부터 효과는 어떤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을지까지 GLP-1 약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최근 일론 머스크, 킴 카다시안 같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이 약을 사용했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이 약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마치 마법의 약처럼 인식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약이 정말 기적처럼 모든 사람의 체중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다이어트 약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주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는 약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GLP-1 약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을 넘어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내용인 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GLP-1 약이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GLP-1은 클루카곤 유사 펩티드 1의 줄임말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호르몬과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아주 비슷한 성분이에요.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 특히 위장관에서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첫째, 위장 운동을 현저하게 천천히 하게 만들어서 음식물이 위 안에 머무는 시간을 정상보다 훨씬 길게 늘려줘요. 덕분에 식사 후에도 포만감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고 자연스럽게 배고픔이라는 불쾌한 느낌이나 음식에 대한 갈망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히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위가 비워지는 속도를 늦춰 심리적인 만족감을 오래 느끼게 하는 것이죠. 둘째, 식욕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뇌의 식욕 중추에 직접 작용해서 배부르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로 인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나 폭식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낮추는 역할입니다. 특히 혈당이 높을 때만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여 저혈당의 위험을 줄이는 똑똑한 작용을 합니다. 이 덕분에 원래는 주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복합적인 작용들, 특히 위 배출 지연과 식욕 억제라는 강력한 메커니즘 덕분에 체중 감량에도 아주 탁월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임상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이는 단순히 칼로리 제한이나 운동만으로는 얻기 힘든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GLP-1 약물을 꾸준히 복용했을 때 실제로 어떤 효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이고 눈에 띄는 효과는 단연코 획기적인 체중 감소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들을 보면 GLP-1 약물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체중에서 15%에서 많게는 20% 이상까지 감량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만 치료에 있어서 매우 혁신적인 수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다이어트 방법이나 약물보다도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굶거나 고강도 운동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체중 감량이 약물 복용을 통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서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환자분들에게도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췌장 베타 세포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체중과 혈당 개선을 넘어선 광범위한 건강상의 이점입니다. 일부 심도 깊은 연구에서는 GLP-1 약물이 심혈관 질환,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강력한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 특히 비만과 관련된 대사, 증후군 및 심혈관, 합병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또한 고혈압, 고지혈증 등 다른 만성 질환의 개선에도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GLP-1 약물의 놀라운 잠재력은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 약물이 신경학적 및 행동학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GLP-1 약물이 발작 빈도를 줄이거나 알코올 중독 및 다른 자극제 중독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뇌의 보상 시스템에 작용하여 충동적인 행동이나 갈망을 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자살 충동이나 자해와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폭식증과 같은 섭식 장애의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심지어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적 장애의 발생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예비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GLP-1이 단순히 신체적인 대사 기능뿐만 아니라 뇌 기능 및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미쳐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일부 초기 연구에서는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 질환에 대한 적용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어요. 이는 GLP-1 약물이 단순히 체중 감량 약물을 넘어 다양한 질병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약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인체의 복잡한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광범위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거나 개발 중인 주요 GLP-1 약물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아마 언론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고비나 오젬픽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두 약은 모두 세마글루타이드라는 동일한 활성 성분으로 되어 있는 주사제입니다. 위고비는 특히 강력하고 지속적인 체중 감량 효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비만 치료제로 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 오젬픽은 위고비와 같은 성분이지만 주로 2형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며 체중 감량은 부가적인 효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약의 주요 목적과 용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삭센다는 리라글루타이드라는 또 다른 성분의 주사제로 역시 체중 감량과 당뇨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주사제 형태가 아무래도 부담스럽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 리벨서스처럼 경구용으로 개발되어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물도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먹는 위고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매일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주사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현재 오포글리프론이라는 또 다른 혁신적인 경구용 GLP-1 알약도 활발하게 개발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주사제 외에도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형태로 GLP-1 약물을 만나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효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모든 약물에는 명확한 이점과 함께 잠재적인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GLP-1 약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장 흔하게 그리고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바로 위장 장애입니다. 메스꺼움, 구토, 설사, 변비, 복통,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약을 처음 사용하거나 용량을 서서히 늘려가는 과정에서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완화되지만 일부 환자들에게는 지속되거나 심하게 나타나서 약물 중단을 고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드물지만 심각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급성 췌장염, 담낭염, 갑상선 수질암 위험 증가, 저혈압, 심박수 증가, 현기증으로 인한 실신, 시야 흐림, 그리고 드물게 관절염이나 신장 기능 문제 등이 보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심각한 부작용은 초기 증상을 놓치기 쉬워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 중에는 자신의 몸 상태 변화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하다면 복용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미리 인지하며 복용 중에도 꾸준한 의학적 관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GLP-1 약물과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논란이나 사회적 문제점들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극도로 높은 약가입니다. 위고비 같은 혁신적인 약물의 경우 월 약값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오남용 우려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심각한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GLP-1 약물을 무분별하게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적인 경로로 약물을 구하거나 용량을 임의로 늘리는 등의 행위는 심각한 부작용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약은 질병 치료를 위해 엄격한 연구와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된 것이지 무분별하게 사용될 때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의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회적 문제는 당뇨병 치료제 부족 현상입니다. 위고비와 동일 성분인 오젬픽이 원래는 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 목적으로 오프라벨 처방되거나 불법적인 유통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들에게 정작 필요한 약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의료 윤리 문제이자 특정 환자군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위고비가 정식으로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 국내 시장 출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많은 비만 환자분들이 이 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는 약물 접근성에 대한 제도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 GLP-1 약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서는 GLP-1 약물이 적절한 임상적 적응증을 가진 환자에게 즉 체질량 지수가 높거나 비만 관련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 한하여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될 경우 체중 감량은 물론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GLP-1 약물이 그러한 치료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사용이나 자가 판단에 의한 오남용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련된 전문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개인에게 맞는 용법과 용량을 철저히 지켜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행처럼 약을 복용하기보다는 약물 치료의 필요성,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장기적인 관리 계획까지 의사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점은 제가 정말 아무리 여러 번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지속적인 체중 관리와 건강 증진이 가능하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GLP-1 약물의 최신 동향을 보면 주사제 형태뿐만 아니라 경구용 약물 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리베서스처럼 이미 시판되어 사용되고 있는 먹는 약물도 있고 오포글리프론처럼 아직 임상시험 단계에 있거나 개발 중인 혁신적인 경구용 약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먹는 약의 형태가 더 많아지면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약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더 편리하게 치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는 장기적인 약물 수능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달라져도 약물의 효과와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주사제와 마찬가지로 경구용 약물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자가 진단이나 임의 복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GLP-1 약물의 작용 기전을 더욱 세밀하게 조절하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제형 및 성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GLP-1 기반 약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연구 개발은 비만과 대사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겠죠. 자, 오늘 GLP-1 다이어트 약에 대해 그 복잡한 작용 기전부터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잠재적인 부작용, 사회적인 논란과 문제점, 그리고 전문가들의 신중한 의견과 최신 동향까지 아주 자세하고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GLP-1 다이어트 약물은 분명히 강력하고 효과적인 체중 감량 효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약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는 비만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약가, 잠재적인 부작용 위험, 그리고 무분별한 오남용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약입니다. 약은 우리 건강을 위한 도구이지 만능 해결사는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은 칼과 같아서 전문가의 손에 들려 올바르게 사용될 때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무지하거나 부주의하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 약에 대해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있거나 혹시 복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시다면 제발 인터넷 정보나 주변의 무책임한 조언에만 의존하여 혼자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인 병원의 내분비내과 의사나 비만 전문의를 방문해서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고 다른 질환의 유무,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물들과의 잠재적인 상호작용,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하고 심도 있는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어떤 용량과 방법으로 복용해야 하는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약물 복용은 개인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니까요. 의학적인 판단 없이 무작정 약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 영상이 GLP- 다이어트 약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르고 균형 잡힌 정보를 얻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다룬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평소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해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